안녕하세요. 본 영상과 이후에 중등 확률과 통계에 올라갈 영상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확률과 통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중등 확률과 통계는 각 학년별로 2개씩 모두 6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중 본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중학교 1학년 통계 과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통계 과정에서는 통계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 봅니다.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그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과 원하는 자료의 전체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학교 확률과 통계의 가장 첫 영상인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확률과 통계의 시작인 중학교 1학년 9단원 도수분포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초적인 자료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이는 자료를 나뭇가지의 줄기와 그 줄기에 매달린 잎과 같이 정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줄기와 잎 그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별량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있는 수량은 일반적으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통계적 처리를 하는 키, 몸무게, 성적 등을 나타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은 줄기와 잎을 정하고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에는 줄기를 세로로, 그리고 해당하는 줄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잎을 가로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기와 잎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러한 나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이러한 각각의 숫자들은 별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줄기를 10의 자리 숫자로 정하고 잎을 1의 자리 숫자로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줄기와 잎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10의 자리 숫자가 2인 숫자는 24, 26, 27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인 숫자는 30, 35가 되겠고요. 그리고 4인 숫자는 42, 43, 45, 48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마지막으로 5인 숫자는 50, 54, 59에 3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줄기 부분에 2, 3, 4, 5를 쓰고 해당하는 줄기에 대한 잎을 24, 26, 27 그리고 30, 35 그리고 42, 43, 45, 48 그리고 50, 54, 59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줄기와 잎 그림을 설명을 하면 되겠지요. 이러한 줄기와 잎 그림은 별량을 모두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자료가 너무 많아지면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경우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수분포표를 그리게 됩니다. 도수분포표에서도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계급이라는 것이 있고요. 계급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나눈 구간에 크기가 있겠죠? 그것을 계급의 크기라고 하고요. 별량을 나눈 구간의 폭이 되겠습니다. 아까 줄기와 잎 그림에서 보았듯이 줄기에 해당하는 묶음들이 4개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도수분포표에서도 계급의 개수를 세어볼 수 있는데요. 즉 별량을 나눈 구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수분포표에 여기 도수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수입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는 자료 전체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그려볼 텐데요. 수학 성적과 학생 수에 대한 도수분포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자료에서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찾고 계급의 크기를 정한 후에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수를 세어서 이렇게 도수를 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계급과 계급의 크기 그리고 도수에는 이런 식으로 단위를 붙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하고 계급의 개수는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가 되도록 정하게 됩니다. 수학 성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분포하겠죠. 따라서 대체로 구간을 10점 정도로 나누어서 도수분포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들이 계급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것들이 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보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훨씬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 그래프에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습니다. 우선은 히스토그램을 먼저 볼 텐데요. 도수분포표의 계급을 가로축으로 하고 그 계급의 도수를 세로축으로 잡은 후에 해당하는 계급과 도수에 대해서 직사각형 막대로 나타낸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수분포표를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도수분포표의 특징은 이렇게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계급이 40에서 50점인 도수는 3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계급이 50에서 60 사이의 도수는 넷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높이에 따라서 자료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의 곱인데요. 밑변이 계급의 크기가 되고 높이가 도수의 크기가 되므로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이의 합은 결과적으로 이 넓이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넓이의 합은 각 직사각형들의 합이고요. 그것은 각 계급의 크기와 그 계급의 도수를 곱한 것을 모두 다 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보면 계급의 크기와 도수의 총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각화하는 방법의 두 번째인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한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방금 보았던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죠. 여기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점을 찍게 되고요.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 끝에 도수가 0이고 크기가 같은 계급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점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회곡선을, 즉 다각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고요.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히스토그램보다 편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히스토그램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색깔 분포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내부가 비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중점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삼각형들이 모두 다 같게 되므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얘도 올리고 얘도 올려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위와 아래가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히스토그램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즉 계급의 크기와 도수의 총합이었죠. 따라서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도수의 총합의 곱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수분포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기초적으로 자료를 분류를 해보고, 그리고 자료의 분포 상태를 표와 시각적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